CU 본부가 임차를 하고 있고 편의점이 운영 중인 단지 내 상가. 좋아 보이나요? 임차인이 상장기업입니다. 이 월세 200만 원 엄청 따박따박 공무원 연금처럼 월급처럼 제때 잘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럼 입찰할까요? 요 자리입니다. 좋아 보이나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초입 코너에 있는데 제가 GS15 점포개발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죠. 자, 이런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뒤로 가 있고 개인이 위탁 가맹이 돼 있고 앞에 가맹본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U 편의점이 임차해서 영업하고 있는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입니다. 2023 타경 3441 물건번호 1번 상가고요. 사진 용지를 보시면 이렇게 CU 편의점이 2칸을 이용 중인 걸로 나옵니다. 자, 임차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200만 원이고요. 세입자가 BGF 리테일입니다. 주식하시는 분 아시죠? BGF 리테일 상장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상장 기업입니다. 이 월세 200만 원 엄청 따박따박 공무원 연금처럼 월급처럼 제때 잘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럼 입찰할까요? 자, 우선 이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얼마나 팔까요? 장사 잘 될까요?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다가 편의점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아이스크림 전문점 있는데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세븐일레븐 충주 용산 빌리지점이 있네요. 로드뷰 한번 볼까요? 예, 요 자리입니다. 뭐 제법 규모 있게 생겼네요. 그리고 경매 물건은 요 자리입니다. 좋아 보이나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초입 코너에 있는데 좋아 보이나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GS15가 하나 더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의점이 장사가 잘 될까요? 라고 한다면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우선 해당 단지가 669세대입니다. 캐치할 수 있을까요? 자, 지도를 조금 축적을 줄여서 멀리 한번 봅시다. 봤더니 여기는 산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거 배우 669세대가 전체적으로 생활 동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공감하시나요? 예, 아마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사람들은 이쪽 출입구로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생활 동선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 있는 세븐일레븐 이용할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 3차 푸르지오 아파트가 474세대입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올까요? 자, 그럼 이 로드뷰를 보고 여기서 104동, 103동 사람들이 오기가 편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로드뷰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상가 전문용어로 담벼락. 안 넘어옵니다. 그죠? 넘어오려고 그러면 어찌돼요? 이 소나무 찔려요. 그래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쪽 주거 배우 사람들이 오기도 103동, 104동이 오기도 담벼락이 쳐져 있네요. 불가능하겠네요. 맞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사람들도 생활 동선이 요렇게 가니까 아까 세븐일레븐 충전 용산 빌리지점을 가겠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요 정도가 완전히 캐치할 수 있는 세대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요쪽은 세컨더리를 할 정도로 조금 더 캐치할까요?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669세대 중에서 한 300에서 400세대 정도 캐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저는 이 물건 답사 갖고 이 지역은 잘 모릅니다. 지도로 로드뷰만 보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편의점의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1매출 글쎄요. 150만 원도 못 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편의점이 왜 본부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요. 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거든요. 편의점 회사가 장사가 잘 될 때는 본부가 임차를 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제가 GS15 점포개발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임대인이 있고 가맹본부가 임차인이다. 심지어 상장기업이다. 좋나요? 월세는 제때 들어올까요? 예, 그런 점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점포의 손익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보통, 자, 임대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가맹본부 요 뒤쪽에 있어서 여기가 위탁 가맹이 아니겠고요. 그때는 이제 가맹계약이 일반적인 가맹계약이 될 겁니다. 맞죠? 그게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죠. 자, 이런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뒤로 가 있고 개인이 위탁 가맹이 돼 있고 앞에 가맹본부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개인이 월세를 부담했을 때 그 수익이 너무 저조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임대차 조건 다시 볼까요? 월세가 200만 원이죠. 월세를 20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은 이 점주 수익이 뭐 알바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끔 그렇게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본부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하고는 수익 쉐어를 하는 거죠. 수익을 이제 몇 퍼센트로 나눠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수익이 나느냐? 아니요. 회사가 적자예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 본부가 적자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출점할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로 예상을 해서 출점한 건데 특히나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시설 인테리어를 본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 본부가 인테리어를 지원해 놨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럼 기왕에 인테리어 한 거 그냥 막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문을 열어놓자. 문을 닫으면 또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위탁 가맹으로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손익이 굉장히 나쁜 자리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가 임차를 하고도 영업이 굉장히 잘 되는 자리, 정말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임차권을 개인한테 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 유튜브 영상 다른 거 보면은 GS15 장류 부영점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부가 수익이 잘 나서 임차를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CU 본부가 임차를 하고 있고 편의점이 운영 중인 단지 내 상가. 좋아 보이나요? 예,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가 투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를 좀 단순하게 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예, 세입자의 손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가 투자는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세입자의 매출에 근거해서 그 정도 월세를 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죠. 그런 점에서 이 상가는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이 물건이 좋은 금액에 낙찰이 되고 그리고 또 더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된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장은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어떤 매출 수준을 안다면 어쩌면 폭탄 돌리기에 가까운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률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답사를 하며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또는 덜컥 낙찰받아 가지고 위태로운 상가를 구입하게 될까 봐 노파심에 급히 카메라를 켜서 영상 촬영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건물주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